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애물단지로 꼽히는 알펜시아 리조트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와 해외 국제금융 컨소시엄이 자산 실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양측 모두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었지만 결국 빚만 남아 도민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많이 갚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빚이 7,700억 원. 여전히 하루 이자만 5천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강원도는 2017년부터 리조트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며 강원도가 성대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상대는 맥킨리 그룹과 허베이 개발회사 등 다국적 투자회사 8곳의 연합체인 맥킨리 컨소시엄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자산 회계 실사를 마친 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문순 도지사는 리조트 개발에 대한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매각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맥킨리 그룹 회장도 2년에 걸쳐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장사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강원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이미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협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해 5월 자산 회계 실사를 마치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5월 이전에 알펜시아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맥킨리 측은 알펜시아 부지에 기존 리조트 시설뿐 아니라 사계절 워터파크와 최첨단 테마파크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문객 수는 기존 연간 약 100만 명 수준에서 10배수인 1,000만 명 이상으로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맥킨리 양측 모두 매각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사 결과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된다 하며 결국 실패했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 대금이 최소 8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3월부터 거의 모든 학교의 급식 식재료를 일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면 시행을 놓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춘천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학교 급식 정책의 핵심은 모든 식재료를 시가 출연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단의 현장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처리부터 포장하고 출고하기까지 모든 시설을 둘러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시점에는 지금 돼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는 안 돼 있는 게 맞잖아요. 특히 계약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을 하기엔 준비가 덜 됐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식재료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둘러본 결과 아직 저는 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 식재료를 검수하는 곳입니다. 시범 운영에서는 검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재료 분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원산지가 잘못 적히고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 공급으로 반품이 이어지자 영양교사들은 물론 예산을 분담할 교육청도 전면 시행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학기만이라도 좀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2학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전면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과 춘천시는 문제점을 개선해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서 생산한 식재료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먹거리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부각시켰습니다.
시행 초기에 일부 착오는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고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시 계획대로라면 3월부터 주문에서부터 검수 포장을 거쳐 배송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맡게 됩니다. 학교 급식 정책에 큰 변화를 앞두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뚜렷한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정책 불신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지난해 원주의 모 중학교에서 학급 배정표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몇 차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학생만 징계하고 배정표 관리 교사는 처벌에서 빠져 학생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닌지 지적도 있어 왔는데요. 교육당국의 판단이 나왔는데 교사와 학교에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A군이 회장직을 박탈당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작년 1월 겨울방학 기간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들이 평소 들고 다니던 열쇠를 발견해 사물함을 열고 학급 편성표를 유출한 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군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전년도와 그 전에도 배정표가 유출된 바 있고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도 자신이 받는 처벌이 가혹하다며 지난 1년 동안 학교와 맞서왔습니다. 처벌 조항이라던가를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뭔가 뭐든지 하신다는 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고 기본적으로 좀 맞고 틀린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구나. 학교 측은 이전에도 배정표가 유출된 건 맞지만 잘못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있다며 관리 교사들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군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냈고 교육부는 강원도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측에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는 기관 경고를 학교장과 작년, 재작년 문서 담당 교사 등 3명의 학교 관계자들에게 주의 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실수를 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로.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반박 조치나 혹시 이런 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죠. 더 이상 2차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을 징계하면서 교사의 잘못은 외면했던 해당 학교는 상급기관 감사와 교사 처벌은 물론 주의였던 행정처분도 경고로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보물 410호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 여부가 오는 3월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진행된 실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국보 승격이 판가름 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물 410호인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 9m 높이의 수만호탑은 석회암을 일일이 갈아 만든 벽돌 3,100장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1964년 보물로 지정됐고 1972년 7월 해체 보수 때 탑지석과 사리장엄 등 95점의 유물이 발견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단에서 상륜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췄고 분황사 모전석탑을 계승해 희소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정암사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2011년과 2013년 국보 승격을 시도했지만 역사적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정선군은 이후 학술 심포지엄을 4번 열고 3차례의 발굴 조사를 벌이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국보 승격에 재도전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진행된 현지 실사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만호탑 국보 지정 실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문화재청은 심의를 거쳐 국보 승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달 안에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3월에는 문화재청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조사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요. 문화재위원회의 안건을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30일 동안 지정 예고를 해요. 다시 한번 심의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면서 이제 국보가 승격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위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고 군민과 불교계의 염원도 큰 만큼 국보 승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까지 11건의 국보가 지정돼 있어
수만호탑이 국보로 승격될 경우 도내 12번째 국보가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대문어는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고 1, 2위를 달리는 고급 어종이지만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 양식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미 대문어 곁에 알들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손톱만한 새끼 문어들은 수족관안을 헤엄칩니다. 이렇게 산란한 문어의 알에서 어린 문어가 태어나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1cm 안팎의 새끼 문어는 3개월가량을 더 키워야 바닷속에 정착할 수 있는 2cm가량의 크기로 자랍니다. 인공 양식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생육에 필요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먹이, 사육 시스템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90일 이상 유생을 사육해서 착전 단계에 들어가서 어린 문어를 만드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새끼 문어는 지난해 말 고성군 앞바다에 20만 마리가 방류됐는데 자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시군별로는 해양에 문어 산란장을 조성해 대문어 자원 증대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업 현장에서는 문어 자원 고갈의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문어는 최대 30kg까지 자라는데 최근 들어 1kg 이하의 어린 상태에서 잡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대문어 어획량은 지난 2010년 3,600톤에서 2017년 4,700톤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급감했습니다. 어획 강도를 낮추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거기에서 그 문어 자원의 어떤 그 휴업이라든가 그 금지 체중을 상향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문어는 현재 400g 이하는 잡을 수 없는데 정부는 자원 회복을 위해 포획 금지 체중 기준을 최대 1kg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9% 상승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억 불로 2018년 3억 6천 불에 비해 1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배추와 김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액이 증가했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 가공품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도민들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만성질환 통합 플랫폼 구축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갖춘 후 내년에 강원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성질환 플랫폼 구축 사업은 기존 헬스케어에 인공지능 기반을 더해 만성질환자의 관리와 분석,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각종 건강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해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설날을 앞두고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들뜬 사회 분위기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흥가 밀집 지역과 원룸 지역 등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순찰 활동을 벌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 발생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홍보해 스스로 방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 터널이 설날 전후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4일 오전 0시부터 1월 26일 24시까지 사흘 동안
민간 투자 시설 사업 도로인 미시령 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명절 연휴 3일간 3만 대의 차량이 미시령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도내 환경 문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신규 지정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미세먼지 등 지역 단위 조사와 연구 기술 지원 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 위치한 연구기관이나 학교,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전문 위탁업체를 공모합니다. 횡성군은 유원시설 운영 경험은 물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친환경 운송 방법 제시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마케팅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 제안도 받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별도의 개발 없이 우천면 5원리 옛 국도 42호선을 그대로 활용해 2.4km로 조성됐으며 입장료를 받는 대신 횡성 상품권을 제공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게 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7,726명으로 1년 전보다 379명이 늘었고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과 원주와 함께 유일하게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